여러분, 라디오 방송은 지상파입니다. 지상파는 지상에서 그러니까 전파로서 방송을 송출하는 매체를 말하지요. 라디오도 지상파고요. 텔레비전 중에 안테나를 설치해도 볼 수 있는 방송을 지상파 TV라고 합니다. 자, 지상파 방송은 말이죠. 이거는 사유화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말 그대로 공공재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중립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왜곡된 반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CBS. 추가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언론을 흔들지 말라라면서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동훈에게만 계엄 당시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에도 연락했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어요. 반박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계엄 당시 최우선적인 타격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연락도 안 한 거예요. 알아보니까. 자, 이런 CBS가 공정과 객관을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노골적인 반 이재명 노선. 네, 모든 분들이 기가 차 하시죠. 그림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김현정의 뉴스쇼. 그동안의 썸네일들 한번 보세요. 딱 한번 보세요. 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같이 이 쇼츠 썸네일들이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지상파 매체의 유튜브 쇼츠가 맞나 싶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고 계시죠? 이래놓고 자기들은 언론이고 공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준석과의 정원 유착 의혹이 제기됐고요. 이재명을 배제한 채 한동훈을 계엄 반대의 주역으로 띄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동훈 띄우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CBS가 작년 추석 때 김현정의 뉴스쇼는 아니었습니다만 추석 특집으로 한동훈과 홍준표를 불러서 DJ를 시켰습니다. 민주당 인사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물론 초기에 기획할 때는 이재명도 부르고 한동훈도 부르고 그러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갈 여력이 없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인사들만 갖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공정이고 객관일 수 있습니까? 그 계획 자체를 백지화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방송은 청취자와 구독자가 존재하기에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취자와 구독자에 대한 고마움을 잊으면 그 방송은 길을 잃게 돼 있습니다. 썸네일 왜곡 문제 이거 말고 또 있었습니다. 그 이준석과 유승민이 신당을 만들 경우 당신은 지지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윤석열 신당보다는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이준석, 유승민 신당. 근데 CBS는 이 내용을 어떻게 썸네일로 만들었습니까? 유승민은 날리고 이준석 신당이라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이준석과의 정원 유착 의혹. 이래도 터무니없습니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성실한 해명조차 못하면서 권력을 비판하겠다고 나선다면 국민은 그 언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의 렌즈는 깨끗해야 합니다. 렌즈가 뿌옇게 흐려져 있다면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성실한 해명을 하지 않더니 자기들을 비판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걸어서 영상들을 차단해 버렸는데요. 과거에도 CBS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보도 영상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평화나무가 그 조치를 당했어요. CBS의 비정규직 아나운서에 대해서 박대하고 차별하자. 그렇다면 CBS 당신들은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해서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평화나무는 CBS가 과거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 문제 삼은 기사들을 CBS 유튜브에서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저작권법 위반이래요. 아니, 그 영상 갖고 우리가 무슨 뭘 팔아먹으려고 했습니까? 남의 영상을 나의 영상인 것처럼 속였습니까? 여러분, 보도 목적의 비평 목적의 영상은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의 고유한 창작물을 통으로 갖다 틀 때 이럴 때는 저작권을 얘기할 수 있는데 보도 목적으로 인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MBC라든지 JTBC 보도 보면은 극우 인사들의 발언, 자기 유튜브에서 했던 그 발언 퍼다가 올리잖아요. 허락받고 올렸겠습니까? 허락해 주겠어요? 보도 비평 목적이기 때문에 갖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자기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했다? 이건 정말 억압적인 행태고요. 남을 비판해서 먹고 사는 언론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정말 야바위 같은 짓이죠. 이런 얼치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CBS는 지금 마탱이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나무가 이런 CM을 만들어서 CBS 라디오에 광고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물론 돈을 지급하고 말입니다. 꽁으로 틀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광고비를 지급해서 그렇게 해서 캠페인 광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이번 지선에서 홍길동 후보가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든 광고든 기도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예배 때 하면 안 됩니다. 선거법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됩시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는 들어보세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예배 때 하면 안 됩니다. 선거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게는 존경받는 교회가 됩시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평화나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이 방송에 내보내기 부적합한 내용입니까? 혐오적이고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내용입니까? 근데 CBS는 평화나무가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광고 송출을 거부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극동방송도 그렇게 했습니다. 극동방송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웃기긴 하지요. 김건희한테 기도해주고 강용석한테 기도해주고 그렇게 윤석열을 위해서 봉사했던 김장환이 평화나무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본인이나 잘해야 할 일 아닙니까? 지금 CBS의 김진호라는 사람이 사장인데, 이 사람은 말이죠, CBS 사장들과는, 과거의 사장들과는 달리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왜 이랬겠어요? 난데없이 보수 목사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과거에 CBS는 암울한 시기에도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온 언론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변상욱 기자 같은 분을 CBS 저널리즘의 표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김진호가 사장이 되면서 완전히 CBS는 망가졌고요. 그런 김진호의 정치적 지향 때문에 김현정의 뉴스쇼도 영향을 받아서 반 이재명 노선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선일보 독자 22만 명이 구독 해지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극우 유튜브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만 부의 구독이 해지됐다,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22만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2만이면은 치명적이죠. 거의 자기들이 한참 잘 나갔을 때 200만 독자를 자랑했는데 그 10분의 1이 날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조선일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고하고 건방진 조선일보는 극우 성향 독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동기의 압박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힘이 조선일보에서도 느껴집니다. 거대 언론사조차 변화시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CBS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그 CBS는 지상파 방송이고 하니 우리 시민들이 무슨 구독료를 내서 구독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은 바로 청취율입니다. 이 청취율 결과를 보고 광고주들이 광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매체의 어떤 위상과 영향력이 또 판별되는 것이죠, 청취율로. 자, 여러분, 4월 초에 2주에 걸쳐서 서울 수도권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아마 4월 두 번째 주 화요일부터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CBS가 그동안 반 이재명 노선을 취하면서도 비판을 받으면 삭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서울에서 오는 유선전화 다 받으시고요. CBS의 프로그램을 일절 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BS는 결국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청취율 하락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이름이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사실 CBS는 과거에 민주진영의 공적 자산이었습니다. 바른말 하고요. 그리고 불이익도 감수했습니다. 그게 CBS이었는데 어느새 한동훈, 이준석이나 빨아주는 저열한 친보수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허접한 언론이 됐습니다. 이 저열한 CBS 저널리즘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CBS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바꿔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좋은 방법,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4월 두 번째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 서울 전화가 오면 다 받으십시오.
한국 리서치의 라디오 청취율 조사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CBS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방송을 거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녁에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있죠. 아침에는 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도 있습니다만은 저 불교 방송의 신인규의 아침 저널도 추천할 만합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요즘 바른 목소리 많이 내고 있잖아요. 격려도 할 겸 그 방송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과가 좋으려면 CBS에서 청취율 높은 프로그램들이 음악 FM 방송들입니다. 음악 FM 프로그램도 일체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CBS의 모든 프로그램은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열심히 전화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당 한 통만 올 겁니다. 자, 한 통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전화가 오면 라디오 청취율 조사 때 CBS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여러분 망가진 언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소비자 주권 허투루 쓰지 맙시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4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있을 라디오 청취율 조사 때 CBS 프로그램은 언급도 하지 맙시다.